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2월 4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급락 마감을 했는데요. 4일 연속 상승하다 5일째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미국 시장은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업 실적이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죠. 기업 실적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오늘도 미국 시장은 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 중요한 이슈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 가장 큰데요. 일단 3월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아마 이 실적으로 시장을 좀 운영하려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실적은 추세전을 해서 새로운 시세를 가져가기에는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주가가 올라올 때마다 고점 매도가 아마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이 하락한 이유는 메타 플랫폼이라는 회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모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실적이 4분기 실적이 최악이 됐고 또 1분기 예상 실적도 별로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간외에서 많이 빠졌고 그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시장을 하락시켰죠. 이 페이스북을 시장에서는 심리를 보여주는 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심리. 그러니까 전체 이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흔들렸다.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요 근래 주가가 4일 동안 상승하면서 애플과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그렇죠?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을 이끌어 줬거든요. 근데 은행주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오늘 페이스북이나 메타 플랫폼의 하락으로 인해서 이 빅테크 관련해 상당히 부담으로 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실적이 혼조세가 나는데 그 중에 페이스북은 앞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다. 그런 얘기도 상당히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오늘 하루 만에 시총 265조, 2200억 달러가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아직 미국 시장이 하락이 멈춘 게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락 진행형 중 반등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면 2분기까지는 실적이 괜찮다. 근데 1분기 말고 2분기 때는 좋은 기업도 있고 나쁜 기업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딱 그 상황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기업들은 상당히 좋고 나쁜 기업들은 상당히 나쁘고 이게 반복될 확률이 높고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심리를 나타낸다라고 했기 때문에 향후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좋아도 주가의 영향이 좀 밋밋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페이스북이 많이 좋았다면 빅테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면서 향후 기업의 실적이 나빠졌어도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는데 페이스북이 나빠지면서 오히려 다른 기업이 실적이 좋아져도 그 영향이 미미해질 수 있다.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번 주가 이제 다 끝납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제 미국도. 그럼 다음 주 중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거를 이제 우리 또 따져보는 시간이 다가왔다라는 거 생각해봐야 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안 좋게 된다면 시장은 굉장히 위험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좀 이따가 두 번째에서 같이 얘기해 드릴 거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제가 어저께 다우는 이렇게 못 간다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 여전히 밀려버렸죠.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는 오늘 양봉을 다시 세우면은 또 음봉, 양봉, 음봉 이런 식으로 나갈 확률이 높고요. 오늘 만약 음봉이 나와버리게 되면은 되돌림을 한계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뭐냐면 오늘 상승해도 상승과 하락을 당분간 반복할 거고요. 만약 오늘 하락하게 되면 다음의 상승은 매우 제한된다. 이런 해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일목균형표상으로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앞으로 주가의 방향성이 그게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는 보장을 못할 수 있는 기술적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그것이 매일같이는 아니고요. 앞으로 한 2주? 1주에서 2주 정도 그 상황이 나올 수 있죠. 1주, 2주가 지나면 뭡니까? FOMC 회의가 나오죠. 그러면 그 FOMC 회의를 본다 그러면 또 그 상황이 또 문제가 되니까 FOMC는 물론 3월 16일이지만 보통 경우에는 그 전 한 1, 2주부터 영향을 또 받잖아요. 그러니까 2주 정도의 그 기술적 분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시장은 그 영향권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을 좀 보면 나스닥은 오늘 좀 요 상승의 절반 정도 돌렸죠. 여기서 상승의 정상 절반 정도 돌렸습니다. 어저께 국내장 상승했으니까 나스닥으로 따진다면 이제 상승이 매우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죠. 사실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스닥은 다우보다 기술적 차트가 좋다. 근데 오히려 밀렸죠. 그렇죠? 다우와 나스닥 둘 중에 하나만 밀려도 밀리는 건데 지금은 같이 밀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조금 더 보셔야 되겠다. 오늘 이 보시면 다우는 1.4%, 나스닥 3.7% 정도 하락했고 미니가 선물이 4%가 하락했네요. 뭐 오늘 그 아마존 아까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아마존이 실적이 좋아서 여기에서 좀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페이스북이 심리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 실적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그 금리 인상 관련해서 얘기하다가 말았잖아요. 이제 그게 유가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가가 90불이 넘었죠. 유가가 90불이 넘었어요. 서브텍사스 중진율 90불 넘었습니다. 지난번에 10월달 요때요 82불 정도 했어요. 맥스 84불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85불 정도 갔다가 쭉 일단 90불 했어요. 이걸 뭐 의미합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2월 3월 장난 아닐 수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가가 120불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십니다. 120불 우크라이나 위기로 인해서 120불까지 갈 수 있다. 러시아가 하루에 1000만 배럴을 생산한답니다. 1000만 배럴. 1000만 배럴이면 어느 정도냐? 세계 1일 사용량의 10%랍니다. 그죠? 큽니다. 어쩌면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쪽에서 이 시장을 주도권 장악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원유 수출을 중단시킬 수 있겠죠. 중단할 수도 있고 러시아가 중단할 수도 있지만 러시아가 수출을 못하게끔 할 수도 있죠. 전 세계가. 그럴 경우에 세계 에너지 공급망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소비자 물가지수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러니까 2월달에 지금 보시면 1월달이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 1월달이 지금 74불부터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88불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2월달 되니까 지금 3월 10며칠날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2월, 3월 두 개 다. 그러면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7%대인데 8%, 7.5 이상 갈 수도 있어요. 7.5 이상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심각해지죠. 그러면 요 미국이 뭔가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데 유가는 제가 예전에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100불 넘어갈 거라고. 결국 그 타이밍에 들어왔습니다. 100불 넘어갈 거다. 뭐 이런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빠르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유가는 엄청난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그 마이너스 1.7% 갔다가 플러스 2.2% 갔어요. 그러니까 4%가 변동하는 상황이거든요. 이 시세 분출할 때 굉장히 빠르게 유가가 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거다. 뭐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피가 어저께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월말에 하루 상승을 엄청나게 하고 2몇 %가 상승했었죠. 요거 상승하고 2% 상승하고 오늘 또 어저께 1.4% 상승 마감했 1.6% 상승 마감했죠. 장중에 2.7%까지 다 밀렸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죠. 바닥이 탈피된 거냐 기술적으로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겠죠. 바닥 탈피냐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바닥 탈피를 못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제가 아마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2430 정도 얘기했는데요. 바닥 탈피를 한 거라고 저는 안 봅니다. 다시 바닥을 향해서 갈 상황이 연출될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출이 무역 적자가 났어요. 50억 불 정도. 553억 불 수출하고 602억 불 수입했으니까 무역 적자가 났습니다. 무역 수입 적자가 난 경우 정말 오랜만이죠. 거의 뭐 제가 알기로는 50개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으로 난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우리나라 가고 있다. 원달러가 아마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원달러는 수입에도 수출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그건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한 국면으로 시장이 흘러가는 상황일 거다. 그래서 반등은 물량 축소의 기회로 보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